이렇게 하니까 웃고 있잖아요. 무더운 여름 시원한 냉수 같은 정말 시원하고 청량함을 준다는 게 아니에요. 주고 싶은 베이켓의 항신우동 페이스트리 셰프 버나드 송입니다. 오늘은요, 인스타에서 핫한 달 크로와상을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기존에 한번 만들었던 경험이 저희가 있어요. 되게 우연찮게. 그 이중결을 만들어내는 챌린지를 했을 때 짜투리로 만들었는데 자료 영상 여기 나올 거예요, 아마. 그걸 보시면은 저희가 짜투리를 우연히 만들었던 제품이긴 한데 요즘 아주 핫하다고 해서 발빠르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빠밤! 오늘 준비하실 거는 유니온트리에서 나온 10mm 시트를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면 되고, 이전에 저희랑 같이 챌린지를 하셨던 분들은 아마 요거 어떻게 하는지 대충 아실 거예요. 자, 오늘 폭은요 1cm 단위로 한번 잘라 볼 거예요. 1cm 단위로. 자, 이렇게 해서 자, 요렇게 된 측면을 여기다가 붙이는 개념이에요. 붙이는 개념. 요렇게 만들어서 한번 다시 밀어보자는 거예요. 자, 이제 만약에 이제 다 밀었어요. 옆에 이렇게 해갖고 다 썼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돌려서 이 측면을 붙이라고 했었죠. 자, 이제 요렇게 우리가 김밥 말듯이 이런 위에 있는 측면들을 다 잘라내면 이 판이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이 판이 쉽게 얘기하면 접착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위에다가 분무를 꼭 해주셔야 잘 붙어요, 이게. 이렇게 해서 분무하고 난 다음에 요령은 분무하고 나서 약간의 시간을 주면 위에 있는 밀가루라든지 반죽들이 약간 끈적끈적해지는 시간들이 오거든요. 아니면 이거를 잘 펴주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자, 그래서 요 정도 선에서 이제 하나씩 붙여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가운데 측면에다가 하나의 기준점을 만들어서 잘 붙여주시기만 하면 오늘의 메인 이벤트는 다 끝났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직 이게 딱 달라붙고 있고 밀착이 된 상태가 아니다 보니까 자칫하면 다 이렇게 벌어져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제 작업을 밀어 주셔야 우리가 원하는 한 6mm 정도 되는 그 수치까지 내려가면 되는 거거든요. 바닥에 덧가루를 뿌려주세요. 그래서 한번 잘 밀려 나갈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신 다음에, 자, 가운데다가 이렇게 놔주시고 위에다가 밀릴 때 붙지 않게끔 덧가루를 뿌려주셔야 돼요. 자, 이제 이렇게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이게 잘 밀리는지 확인부터 먼저 해주셔야 돼요. 했죠? 그리고 나서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냥 피면 너무 어려워. 방향도 틀어질 수 있고. 그러니까 가운데를 먼저 이렇게 눌러줘요. 내 손가락을 넣고 눌러줘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게 표면이 잘 붙을 수 있게끔 끝에, 특히 이런 끝에 잘 눌러줘요. 이렇게 눌러주는 게 시작이에요, 여러분. 벌써 이게 밀리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밀어주는 게 시작이다라는 걸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때 여러분이 바로 작업을 해도 돼. 바로 작업을 해도 되는데 냉을 한번 먹이시고 작업하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 어떻게 할 것이냐? 냉을 한번 먹일 거예요. 냉 먹히기 전에 그냥 너무 세게 밀지 마시고요. 붙인다라는 정도의 느낌으로만 밀어 주시면 됩니다. 냉동실에 넣으면요, 겉면이 마를 수 있어. 그러니까 가지고 계신 위생봉투라고 하죠. 그런 게 있으면 한번 감싸주시고 냉동실에 들어가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실내 온도를 최대한 낮춰주시고 작업을 하셔야 돼요. 네, 여러분들이 아나나스 편을 두고 왔다고 믿어 의심치 않아요? 자, 이제 시트가 알맞게 냉이 먹었어요. 아까는 휘었잖아. 지금은 딱 이렇게 냉이 먹어서 꼿꼿해진 상태예요. 자, 바닥에만 뿌릴 거예요. 바닥에만 뿌리고, 자, 이제 다시 한번 또 누를 거예요. 눌러서 너무 언 거 아니냐 이럴 수 있는데 아니에요. 이거를 피면서 마찰열이 발생하기 때문에 계속 이 시트는 냉이 이런 식으로 풀릴 거예요. 기계로 펴면 안 될까? 기계의 도움을 받았어요, 여러분. 10 곱하기 10으로 잘라줄 거예요. 10 곱하기 10으로. 일단은 불필요한 데를 좀 날리고, 얘도 날리고, 이런 거 할 때는 기준점을 하나 이렇게 수평을 맞춰 주시는 거예요. 20cm 10으로 자를 거니까. 자, 일단은 이쪽 측면 그 방향이 나 있잖아요. 뒤집어 주신 다음에 얘를 피는 건 아니고요. 얘를 한쪽을 이렇게 뭉개뜨려 주셔야 돼요. 한쪽을 앞쪽으로 손가락 자국이 날 정도로 밑에를 밀어줘 버리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위에를 촘촘히 말아 주실 때 이렇게 보세요. 말았다면은 옆에 이렇게 튀어나올 수 있잖아. 넣으셔서 동그랗게 말아 주시는 거예요. 넣으시면서 동그랗게 말아 주시면 아까 뭉개졌던 부분이 바닥이 되게끔 이렇게 하나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여기 보시면 이거는 이제 제가 촬영하기 전에 먼저 좀 만들어 놓은 거예요. 똑같은 방법인데 그 이중 크로아상 만들듯이 겉면을 한 번 더 만들어 놓은 거예요. 색깔, 초코줄을 만든 거예요. 초코줄을. 방법은 동일해요. 자, 먼저 아까 말아 놓은 거를 준비해 주시고 바닥에 약간만 물을 뿌려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를 필 건데 피면서 맨 끝을 조금 이렇게 오므려 줄 거예요. 자, 갈게요. 보시면 처음에 이런 식으로 이때도 이 봉제선이 되게 중요해요. 이따 보시면 알겠지만 이 마무리되는 선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처음부터 여러분 세게 피려고 하지 마시고 제가 그 센치를 재가면서 해드릴게요. 현재 지금 18cm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끝에 왔을 때 이 봉제선 계속 맞추셔야 돼요, 여러분. 끝을 이렇게 바게트 모양 잡듯이 끝에 매고, 왜 봉제선이 중요하다고 했냐면 이게 틀에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이게 바닥면이 바닥에 들어오게끔 해서, 그러니까 봉제선이 위로 보이지 않게끔 해서 이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자, 요런 모양으로 여러분들이 이 틀에다가 이렇게 넣으셔야 돼요.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그 봉제선이라고 얘기했던 그 마감선 있잖아요. 그 마감선이 지금 이 밑면 바닥에 그 선이 닿게끔 만드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안 하시면 나중에 구웠을 때 그 선이 위에가 있으면 막 난리 나. 얘도 초코 반죽을 넣은 거라고 했잖아요. 얘도 마찬가지로 손으로 그냥 끝을 이렇게 약간 뭉개놔도 괜찮아요. 그래서 얘를 촘촘하게 말았잖아요. 이게 냉이 잘 먹혀 있으면 잘 말려요, 여러분. 그래서 안에를 잘 집어 넣어서 얘네를
이렇게 약간 뭐 롤리폴리 같지 않아? 자, 이제 이렇게 만들어졌잖아. 만들어지면은 얘를요 밀어주시는데 한 지금 몇 센치야? 지금 18cm야. 그럼 4cm 정도 더 밀 거잖아.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끝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날카롭게 만들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닥에 봉제선이 들어가게끔 해서 넣어 주시면 된다. 자, 이렇게 해갖고 다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요런 그 머핀컵 있죠? 머핀컵을 바닥에다가 끝점에다가 하나 더 이상 발효가 안 되고 그 지점을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렇게 준비하셔가지고 상온에 여러분 1시간 반 정도 놔뒀다 구우셔도 되고 뭐 발효실에 넣었다 구우셔도 되고요. 요즘 같은 날씨는 그냥 뚝 덮개만 잘 덮으시면은 충분히 여러분들이 상온 발효를 하실 수가 있는 그런 컨디션이에요. 자, 이제 발효가 어느 정도 다 끝났고요. 이 발효 상태는 약간 틀보다 안 되게 올라오는 정도예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올라오면 이게 이렇게 부풀어서 안 이쁘거든요. 적당이라는 선이 틀보다는 한 새끼 손톱 정도가 안 올라올 정도, 한 2cm가 안 될 정도, 한 1cm, 1.5cm 정도 안 되게 틀이 올라오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180도에 15분 정도 해서 굽는데 중요한 건 얘네가 붙으면 안 돼요. 이런 거 구울 때. 자, 한번 넣어볼게요. 자, 우리가 인스타에서 보던 그 비주얼이 완성이 됐죠. 요거 그냥 이렇게 빼시고 얘는 톡 하고 이렇게 빠질 거예요. 이렇게. 지금 보시면 이런 모양을 만들었는데 내가 조금 더 넓게 퍼진 형태를 만들고 싶다 하면 더 큰 틀을 이용하시고 더 큰 이 머핀컵을 이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봉제선 있잖아요. 이게 바닥에 들어가야 여기가 깔끔하게 이런 모양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내가 한 가지 오늘 좀 보여드리고 싶은 게, 아니 우리 아까 만들었던 복숭아 그 인서트인데 색깔이 너무 이뻐서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그죠? 너무 이쁘지 않아요 진짜? 나는 이거 보면서 약간 다시 벚꽃 같은 느낌? 요거가 너무 맛있을 건 내가 아는데 아직 안 먹어봤어요. 자, 이제 우리는 아까 복숭아 인서트 만든 거랑 오늘 몽떼랑 섞을 건데, 여러분 몽떼는 뭐냐면, 몽떼는 설탕을 넣지 않고 휘만 올린 거를 몽떼라고 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몽떼가 설탕이 안 들어갔다 보니까 인서트가 조금 달아야 돼요. 지금 그래서 복숭아 맛도 잘 나면서 그러니까 이게 같이 섞여지면 얘는 약간 달거든요. 그러니까 생크림이 안 달아. 그러니까 얘네가 만나면 되게 은은한 단맛을 내는 게 오늘 목적이고, 오늘 여기에는 코엥뚜루라고 하는 오렌지 리큐르가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상큼함을 좀 더하고 싶어. 중요한 건 우리 집 가보랑 오렌지 리큐르 살짝 들어가 갖고 복숭아랑 만나면 되게 절묘한 맛이 날 거예요. 자, 생크림은 500ml를 넣어 줄 거예요. 500ml를 넣었고, 자, 얘는 반 뚜껑. 너무 많이 넣으면은 이 오렌지 맛이 너무 많이 나서 안 돼요. 한 5g 정도 돼요. 5g 넣은 거고, 우리 집 가보는 한 뚜껑. 자, 한 뚜껑 들어갔어요. 아주 진하게 들어갔어요. 자, 그래서 요거 살짝 쿵 돌려주시고 저단으로 이렇게 돌려주세요. 그러니까 생크림은 몽떼를 올릴 때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센 스피드로 해갖고 올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기 포집도 중요하긴 한데, 중요한 거는 얘네가 포집을 너무 센 스피드로 돌리면 안에 큰 공기들이 잡혀서 식감이 그렇게 매끄럽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세게 돌렸다면 분명히 이 공기 포집을 쪼개는 작업을 저단 스피드로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이 볼은 지금 좀 여름이라 그런지 냉동실에 약간 얼려놨어요. 그리고 저는 기준점이 창살이 더 이상 휘퍼 안으로 들어오지 않을 때, 그러니까 내용물이 더 이상
들어오지 않을 때가 거의 다 됐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보다 조금 되게 잡은 거예요. 지금요. 얘를 한번 섞어 볼 거예요. 약간 어슬어슬하게만 섞어놔 줄 거예요. 제가 맛을 한번 볼게요. 그런데 진짜 찢었다 오늘. 진짜 오늘 이 동네 오늘 빵집 다 찢었다 내가 오늘. 자, 구멍은 오늘 이제 2군데 정도 뚫어줄 거예요. 2군데 이렇게. 자, 안에다가 크림은 바로 넣어줄게요. 꼽은 다음에. 큰일 났네. 너무 맛있어서 큰일 났네. 자, 요거 한번 제가 뜯어볼게요, 여러분. 자. 보이시나요? 먹어볼게요. 여러분 진짜 너무너무 맛있어요. 그냥 와. 아. 오늘의 한 줄 평. 찢었다 오늘. 개인적으로는 이 식감이 되게 다채로워서 되게 맛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데니시 제품을 먹었을 때 질감에다가 그 겉면에 그 우리가 그 측면에 그 결을 내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뭐랄까 조화로워요. 바삭바삭한 것도 있고 폭신폭신한 것도 있고. 그리고 오늘의 히든은 역시 복숭아 크림이었다. 여러분들도 정말 따라서 한번 만들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는요 다음에 더 알차고 맛있는 레시피를 갖고 찾아오겠습니다. 저는 베이켓의 항신호동 페이스트리 셰프 버나드 송이었습니다. 진짜 맛있어요.